잠깐만요. 여기 그 대구에서 2명 부부가 와 있는데. 아 그래요? 일배 나배. 그 성준대 어디냐고. 여기 안 오고 어디? 300. 너 때문에 지금 집회 못하고 기다리고 있잖아. 뒤에 내가 보이나? 빨리 와라. 그래. 아 이새 멋진 게 갖고 와. 아 씨발 고기 또 묻나. 아닙니다. 우리 한 100만 년 됐다 고기 못 본지. 아유 볼 때마다 왜 저런 자랑질을. 아니 한때 지도 고기였다라고 자랑하는 놈을 제가 오늘 먹고 왔습니다. 아 한때 고기였다라고 자랑하는 거. 예. 아 손님 오신다면서요? 뭐 뒤에 왔다는데. 오기나 말기나 그냥 갑시다. 아 예, 아 그렇습니까? 일단 자,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예. 휴대폰은 진동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명누님, 휴대폰 진동? 아 예. 예. 또 우리 또 존경하는 우리 김총희 위원장님 또 전화 통화 중이십니다. 예. 이 동네 주민이 없어요. 동네방에 지금 소리가. 이래 이게 좀 애창이라도 씹을 거리가 생기잖아. 그리고 확대를 이만큼 하는 거야. 그렇죠. 제가 존경. 바닥이 다 그래. 그게 바로 왜곡 보도, 왜곡 아니, 과장 아니. 보도. 아닙니다. 저는 그 제일 한가운데 계신 배현무 거사님 늘 존경하고 늘 사랑하고 하나라도 더 배울 게 있는가 싶어가지고 항상 옆에 붙어 다닙니다만 배운 꼬라지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예, 앞으로 좀 더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가르쳐 주이소. 감사합니다. 예. 사드배치 철회 성주 촛불문화제. 자, 떡 올라 있어. 네, 시작합니다. 오시서 예. 예, 오늘 비가 올까 싶어가지고 장소를 약간 변경했습니다. 대구 사는데 여기 하면 저거 치면 안 됩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요즘 극장에도 가니까 상영 시간 8시인데 이거 녹기 실제 전에, 상영은 8시 15분에 하더라고요. 이거 녹기 전에 이거 먹고 하면 안 될까요? 예, 일단은 지금 시작했죠. 예, 하고 난 다음에 구호하고 예,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좀 누님이 직접 좀 나눠줘 있어. 예, 그렇습니다. 예. 뭐요 와가지고 뭐 짜다시리 하는 거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노래 말고는. 예. 참고로 그런 비밀을 예, 사드 배치 철회 성주 촛불문화제 637회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노래만 하고. 먼저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위해 기도를 묵념을 드리는 시간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임을 위한 행진곡 힘차게 불러보겠습니다. 아베 가고 평화오라! 아베 가고 평화오라!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예, 모두 앉아 주십시오. 예, 저 해내탄 넘어 저 섬나라에 계시는 아베라는 분이 계십니다. 예, 좀 나눠주시죠. 예, 잘 살아왔습니다. 잘 살아왔습니다. 한때는 우리를 거의 40년간 우리 민족을 억압하고 통치하고 강압하고 했던 그런 섬나라 섬나라의 아베라는 사람이 오랑캐. 예, 오랑캐입니까? 오랑캐는 저쪽 위에가 오랑캐입니까? 아니라 두 병으로 다 오랑캐라. 아, 밑에는 외구죠. 아니 다 오랑캐라.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예. 우리 병은 다 오랑캐입니다. 예. 좋습니다. 자, 세상에 저도 장사를 합니다. 장사를 하는데 손님이 저에게 물건을 사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손님이 저는 마음에 드나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저희 집에 물건을 사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정상적이죠. 하지만 저에게 물건을 사러 오신 손님에게 제가 나 당신 마음에 안 드니 당신에게 물건을 팔기 싫소 이런 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 짓을 지금 일본에 있는 아베란 분이 지금 그거를 몸소 실천하고 계시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에서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세계 경제를 파괴하는 수작을 지금 벌이고 있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상정해서 그걸 통과시키니 많이 하는데 아마 이것이 다음 달에 통과될지 안 될지도 아직 불분명하다고 얘기합니다. 즉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일본도 지금 우리말로 따지면 멘붕에 빠졌다는 얘기죠. 야, 이거 어찌해야 되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오늘 제가 고백합니다. 제 집사람이 포카리 스웨트 사왔습니다. 반성합니다. 예,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했습니다. 야, 이 포카리 스웨트 왜 사왔노 하니까 왜 맛이 하실까 막 성질내길래 야, 이거 일본 물건이다 이씨 하니까 몰랐다면서. 예, 집사람도 저에게 오늘 반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물건을 사실 때 정 필요하지, 정 꼭 이거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면 구태여 일본 자본이 들어간 그런 일본 물건은 가급적이면 좀 구매를 삼가주시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한번 본때 빚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너무나 물렁하게 봤는데 이번에는 한번 제대로 한번 본때 빚어야 되겠죠? 그치요? 예, 대답 없습니다. 전부 다 줄줄 빠신다고. 예, 자, 기초위원장님 다 빠셨습니까? 예. 자, 사운드 베이스 차례. 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음량이 바뀌었구먼요.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옛날에이죠. 근대쯤 되는데 인류학자들이 아프리카에 조사를 하러 가서 부족들을 만나면은 나이 든 사람, 영감쯤 되겠죠. 족장이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을 만나서 나이가 얼마냐고 물으면은 200살이다, 300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왜 그 사람들이 200살에서 300살이라 하면서 그 300살까지 살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고조선의 시조 당군 왕금 할아버지께서는 1908살까지 사셨대요. 그런 이야기 들었죠? 1908살까지 사셨고, 아프리카에 가면은 노인이 앉아서 족장이 몇 살쯤 되셨습니까? 이러면은 300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지금 우리의 사고로 그걸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은 여기 있는 분이 뭐 내가 40살이다 50살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1년이 지나야지 한 살을 먹는다는 거죠. 근데 이 1년이라는 게 달과
뭐 지구와 해가 어떻게 공전하고 자전하는가가 밝혀지기 전에는 1년이라는 게 없어요. 1년 있어야지 나이 먹는다는 게 없었잖아요. 그러면 아프리카의 사람은 그 정글에 살면서 그걸 모르니까 서구의 인류학자들이 찾아가니까 몇 살 못 넣으니까 300살 이러면 제 나이쯤 되면 한 300살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봄, 여름, 가을,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리고 한 석 달쯤을 한 살로 잡으면은 1년에 4살 먹잖아요. 그죠? 그럼 제 같은 경우 지금 60이니까 살을 꼽으면 240살이에요. 그죠? 예를 들면은 보름달이 뜰 때마다 나이 한 살 먹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보름달이 뜰 때 이제 나이 한 살 먹구나. 그럼 1년에 12살 먹잖아요. 그러면 제 나이가 지금 740살이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이를 칠 때 보름달이 뜰 때 나이 한 살 먹는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거기에 보편화되면은 그 부족에서는 나이 몇 살입니까? 그럼 300살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모르고 지금 우리가 1년 지나야지 한 살 먹는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의 사고나 과거에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잖아요. 독립운동을 했는 분들이 주로 이제 일본에 유학을 가서 일본에 유학을 갈 수 있다는 것은 여기서 지주들이나 부자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이 일본에 유학 가서 동경대학이나 이런 데 가서 공부를 하는데 사회주의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게 진보적인 이념이었으니까. 그래서 와서 사회주의자로서 독립운동을 하는 거죠. 하는데 그러니까 민족주의자든 사회주의자든 그 당시에는 같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같은 편이었어요. 사회주의자도 독립운동 같이 하니까 같이 독립운동, 민족주의자도 같이 독립운동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임시정부에도 김구 선생 같은 민족주의자도 있었지만 다 김은봉 선생이나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같은 편이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됐는데 북한은 소련이 점령하고 남한은 미군이 점령했단 말이에요. 미군이. 그러고는 이제 모스크바 삼상회의 같은 이런 회의를 해요. 미국과 소련이 이제 협상을 하는데 제일 처음에 제안했는 게 미국은 30년 내지 40년을 신탁 통치를 해야 된다고 제안을 했어요. 미국은. 근데 소련은 한 5년 하고 5년 더 할지를 다시 논의하자. 이렇게 논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그 당시만 해도 바로 정부를 구성해서 독립을 시켜야 된다. 이거를 소련에서 주장을 했어요. 미국은 신탁 통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나중에는 소련도 신탁 통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신탁 통치가 30-40년 하자는 미국하고 5년만 하자는 소련이 생각이 틀려요. 왜 틀리냐 하면은 그 당시만 해도 정부를 투표를 해서 정부를 수립하면요. 좌파들이 셌어요. 이기게 돼 있는 구조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 전체가 해방되고 나서는. 왜냐하면은 독립운동도 좌파들이 사회주의자들이 더 치열하게 했고 또 해방되고 나서도 소위 말하는 지식인층이 거의 사회주의자들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미국은 바로 독립시켜 주려고 하니까 이 공산주의 그 당시에 이제 소련에서 혁명하고 중국도 하고 막 이런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좌파 세력들이 장악하겠거든. 그러니까 신탁 통지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근데 초기에 신탁 통지에 30-40년 미국 했을 때 소련은 5년 캐는 게 아니라 5년은 봐주겠다. 5년 안에 완전히 장악하겠다. 그러고는 다시 하죠. 이런 각자의 이익이 있었는 거죠. 그러다가 미국이 나중에 47년도 이래 돼가지고 그러면 유엔에 능구차 이런 거예요.
유엔에 넘겨서 이거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이거 남북한 공동 관리하자 이러니까 소련이 그럴 바에야, 그러니까 이제 유엔에 가면 소련이 밀리니까 그럴 바에야 바로 남한, 북한, 미군, 소련군 다 철수하자 이렇게 또 주장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서 또 철수하자를 반대하고 유엔에서 이제 이 개업을 했는데 북한에서는 임시 인민위원회를,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구성해가 김일성이를 위원장으로 앉히고 토지 개혁하고 남녀평등법 뭐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 갖고 주고 이제 이 사회주의화를 시키기 시작한 거죠. 하니까 거기에 있는 지주들이나 친일했던 사람들이 다 이제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뭐고 남한에서는 미국이 이걸 통치를 잘 하니까 친일 경찰, 친일 관료들 그대로 다 쓴 거죠. 그리고 이북에 있던 지주들이 다 넘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우파화되고 북쪽은 좌파화되고 이러면서 남한에서는 유엔에서 돌아서 남한 단독 정부를 수립을 합니다. 그 과정에 이제 갈등이 생기니까 이 친일파들이 좌파를 빨갱이라 하면서 적으로 규정하기 시작. 그래서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같은 편이었다가 이게 남한의 우파가 장악하면서 친일파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빨갱이 이래가지고 좌우가 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적이. 그러면서 이제 북한과 남한이 분단이 되고 적국이 된 거죠. 적국이 됐는데 북한은 사실은 김일성 또 독립운동을 했었잖아요. 역사적으로 사실은. 그게 제 어릴 때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에요. 나중에 대학 가서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제 독립을 했는 거죠. 물론 북한에서 선전하듯이 과장된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만 봐도 독립운동을 했는 거는 맞단 말이에요. 근데 남한에서는 친일파들이 장악하고 북한에서는 독립운동했는 사회주의자들이 장악했어요. 물론 사회주의자들도 남한에서 또 북한으로 뭐 노독수리한테 잡혀갖고 가다가 김원봉 선생이 넘어가서 나중에 뭐 숙청당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권력 다툼에서. 그거는 그 이후의 문제란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제시대 때는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적이 아니었고 같은 편이었는데 해방되면서 소련군과 미군이 점령하면서 남북 분단이 되면서 이 좌파와 우파가 나눠지면서 이제 적이 돼버린 거죠. 같은 민족이 적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과거로 넘어가면은 고구려 신라 백제가 적이 되고 그 이후에 발해와 통일신라가 적이 된 거하고 똑같은 같은 민족이 적이 된 거죠. 나라가 두 개가 생기니까. 근데 이 적이 된 나라에서 친일파들이 남한에 득세하면서 6.25 전쟁이 이제 북한에서 6.25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 적이라는 규정이 더 극대화된 거예요. 서로 민족끼리 죽이니까 예를 들면 우파라고 인민군들이 내려와서 우파 죽이고 쥐주 죽이고 하면 자식이 또 그거 죽이고 이게 원수가 돼버린 거죠. 서로 죽이고. 그 당시에 6.25 전쟁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성주에서도 인민군이 내려와가 바로 처형합니다. 처형하고 다시 또 미군이 폭격해갖고 민간인들 막 애들까지 막 이천 강변에서도 많이 죽어요. 저 조사에 몇 명이 제일 많이 죽어요. 108명인가 죽고 이민군이 처형했는 게 몇 명이 나와요. 그리고 이 남한군이 후퇴하면서 보도연맹도 학살했는 거 이래가지고 쭉 그 자료가 이제 조사했는 자료가 있는데 그러니까 빨갱이라고 죽이고 또 우익이라고 죽이고 서로 이제 동족상전에 비극이 일어난 거죠. 그럼 그 이제 죽임을 당한 내 아버지가 죽었다, 내 자식이 죽었다, 내 삼촌이 죽었다 하고 서로 죽였으니까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빨갱이 하면은 남한에서는 딱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은 일제시대 때는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같은 편이었다가 독립운동하는. 그러니까 분단되고 나서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좌파와 우파 적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적을 만들어 놓고는 일본은 빼문 거예요. 한국전쟁 때 전쟁 물자를 해가지고 그 원자폭탄 2개 막아 패망했는 나라가 다시 살았단 말이에요. 경제 부흥을 일으키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1965년 제가 말씀드렸죠. 65년 한일협정 맺고 난 뒤에 한 해도 무역 흑자를 본 적이 없는 한국의
대해서 일본은 708조를 빼먹었단 말이에요. 708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화이트 뭐요? 화이트 리스트에 아시아에서 한국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일본은 대만하고도 굉장히 그 외교 관계가 좋고 태국하고도 좋아요. 왜 한국만 딱 내놨느냐? 자기 밑에 있다는 거죠. 자기 밑에. 근데 이게 지금 급속도로 한국의 경제가 거의 일본의 87%, 88%까지 따라가 버렸다. 경제력이. 따라가니까 자기의 통제하던 구역에서 벗어난 거죠. 거기다가 이 트럼프가 와서 남북 문제에 있어서 이게 막 평화 프로세스가 막 진행되는데 일본이 패싱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아베가. 그러니까 이게 남북 문제가 통일은 안 되더라도 평화적으로 자유왕래하고 막 경제적으로 서로 협력하게 되면은 일본에 지금 남한만 해도 87%가 따라왔는데 이게 막강해져 버리면 일본이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보니까 일본이 지금 아베가 들어서고 난 뒤 2012년 뭐 박근혜 정권하고 거의 비슷하게 들어섰다는데 들어서고 나서 지금까지 일본 경제를 어떻게 유지하냐면 돈 찍어서 유지한대요. 굉장히 위기감이 있대요. 한계가 돈을 계속 찍은 5천 몇 조를 찍어서 지금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위기감이 올 수밖에 없죠. 한국이 통제되고 우리한테 경제적인 이익을 계속 54년간 주고 있다가 이게 경제력이 엄청 따라오고 남북 문제가 평화적으로 풀리면서 일본이 이제 패싱되는 데서 위기감이 온 거예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어떠냐면은 너무 길게 합니까? 아닙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아닙니다. 계속하겠어. 그 이야기 하다가 또 잊어버렸다. 아니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분단이 되고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좌우가 완전히 이제 같은 민족인데도 적이 되어 있다가 이 적이라는 개념이 국민들이 이제 일본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분위기가 지금 왔어요. 불매 운동하고 무역 보복하고 이러면서 이동하고 오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걸 자꾸 다시 이동시키려고 하는 거죠. 다시. 그러니까 주적을 빨개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북으로 돌려야 되는데 지금 북하고는 평화적으로 지금 뭘 자꾸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한미 군사훈련 하면서 북한에서 또 미사일을 2방 쐈단 말이에요. 훈련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계기로 북한에 미사일을 쏘는데 어떻고 저떻고 이제 하는데 그 와중에 또 이제 이 중국하고 소련이 비행기가 독도를 딱 넘어왔어요. 그죠? 근데 사실 독도 영공을 침략해도 이렇게 위협 총을 쏘면서 쫓아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일본이 그때 이제 독도를 탐사하겠다고 조사선이 왔을 때 접근하면 발포하겠다고 노무현 정부 때 한번 간 적은 있어요. 접근하면 발포한다 해가 돌아간 적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쏜 적은 없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소련이 와서 쐈단 말이에요. 쐈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왜 소련의 말로 뭐 항의만 하고 마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항의만 하고 마느냐. 근데 그 전에 예를 들면 천안함이 폭침됐단 말이에요. 북한에서 잠수함이 넘어와서 의뢰를 쏘서 의뢰를 쏟다 한 게 말이 안 되니까 나중에 조선일보에서는 인간 의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천안함이 폭침됐어요. 49명의 젊은이들이 죽었는데 그럼 그 당시에 그들은 자유한국당은 이명박은 뭐 했냐는 거지. 말도 한마디 못 했어요. 독도에 왔을 때 위협 사격은 우리는 했잖아. 그래놓고 지금 와갖고는 그것만 하느냐 이런 이제 지금 갈등을 부추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동양측식회사에 취직했다는 김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박정희가 이 사람의 재산을 뺏어가지고 정수장학회를 뺏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름이 김치인데 수능하네. 부산에. 근데 그 양반이 상속세를 60미덕인강 물게 됐는데 이게 상속세가 너무 과다해가지고 그 당시에 문재인 변호사가 변호를 해서 상속세를 안 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나경원이가 딱 그런 거지. 동양측식회사에 어릴 때, 그러니까 동양측식회사 20대
취직도 안 됐을 거예요. 취직해가 5년 있다가 몸이 안 좋아가 사퇴했는데 그 들어가는 게 친일 매국노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친일 매국노를 도와서 친일 매국노가 재산 환수를 못 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나경원이가 쳤단 말이에요. 다 허위예요. 사실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김진모라는 이분은 지금 뭐 친일 인명 사진에도 올라가지 않았고 그냥 묵고 살기 위해서 취직했는 건데 그런 식으로 이 자유한국당에서 이게 전선이라고 적을 규정했을 때 적과 아를 구분하면 전선이 끄이잖아요. 지금 전선이 그동안에 군단으로 인해서 남북 이념 대립으로 인해 가지고 좌우가 이 전선이 형성돼가 북과 남 이렇게 전선이 형성돼 있는 게 이 이제 남한과 일본에 이렇게 전선이 옮겨진단 말이에요. 적이 일본으로 가고 불매운동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북한에서는 막 일본을 세게 쳐요. 계속 세게 치고 또 소련도 영공 침략해갖고 일본에서 항의하니까 너희 땅도 아니다 독도는 한국 땅이다 이러고 그리고 뭐 불화수송강 일본에서 안 준다 하니까 러시아에서 주겠다 하고 일본에서 주겠다 하고 이게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이 뭐 남북 평화 프로세스에도 이 배척된 데다가 지금 이제 이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판을 보니까 이 남한의 이 아베, 나베, 일베 뭐 저 토착 외구당은 위기감이 오는 거죠. 근데 다시 돌리려고 해도 지금 돌릴 수 있는 이 국민적 분위기가 아니에요. 갈수록 이렇게 대응하는 정부의 지지도는 올라가고 있고 국민의 여론은 확산되고 있고 일본은 지금 타격을 받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릴 거는요. 원전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이번에 이제 한빛 원전 또 무슨 콘크리트 구멍 생겼다고 뉴스가 나왔어요. 폐쇄해야 되죠. 당연하죠. 폐쇄해야 되는데 크게 생각하면 이런 게 있어요. 자, 정부가 이걸 폐쇄하고 싶다. 탈원전을 하고 싶다고 초기에 이야기했잖아요. 그 더 진척이 안 돼요. 왜 진척이 안 될까요?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저항이 많지. 저항.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뭐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요. 탈원전이 맞는데 그죠? 해야 돼요. 안 탈원전을 하려고 하니까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요. 자, 국민의 80% 이상이 탈원전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은 무조건 갑니다. 그런데 탈원전 40%, 원전 40% 비슷하잖아요. 정책이 못 가요. 근데 못 가요. 나가야 돼요. 근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자, 탈원전을 갔을 때 지금 원전에서 나오는 전력을 감당할 수 있는 다른 조건이 되어 있는가를 봐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죠. 자, 원자력 발전소를 다 없애면은 이게 서서히 없애면서 다른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돼요. 근데 화력 발전소도 지금 못 만들잖아요. 미세먼지 때문에. 소련에서 석탄을 가갖고 당진 화력발전소에서 발전을 해서 서울에 공급을 해요. 당진 화력발전소에 석탄은 일주일 분량만 갖다 놓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석탄을 못 가도 일주일은 전기를 틀 수 있도록 이렇게 가온단 말이에요. 근데 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 때문에 안 돼. 원자력은 일본 뭐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저런 걸 보고는 이게 이제 인간의 생명에 지장이 있고 완전히 골 때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전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정도 되면은 다 없앨 수 있어요. 즉 전기 없어도 아껴서 우리 국민들이 좀 힘들어도 이걸 극복해내자. 원전 저거는 정말 우리 후세대한테 이 목숨부터 시작해가 완전히 기생 안 나오고 난리가 나니까 그 위기감을 느끼고 우리가 전기가 좀 없어도 감당해내자. 그 감당을 하면 돼요.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지금 일본과의 문제도 똑같아요. 일본도 어려워질 수 있지만 우리도 어려워질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우리의 경제력이 일본을 따라가고,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일본을 패싱시키면서 우리가 국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본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잘하는 겐세이 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일본도 손해인데 이건 막판으로 간다는 거고 우리도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2, 3년 정도 어려움이 있어도 이게 이겨내야지.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 자존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자존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버텨내야지 일본을 이길 수 있겠네. 맞아요. 그쵸? 그 이제 정운찬이 나는 정운찬이라는 사람이 서울대학교 교수하다가 총장 했잖아요. 그리고 국무총리까지 했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 뭐 서울대 교수란 말이에요. 총장까지 했고 국무총리까지 했으면 최고의 엘리트예요. 이 인간이 뭐라고 하냐면은 생존을 위해서 자존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럼 생존이라는 건 먹고 사는 문제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민족의 자존심은 필요 없다. 경제가 위기가 오니까 그 어려움을 못 극복하고 기대가라는 거지. 일본한테 기대가면은 계속 기대가게 돼요. 일본은 저 기대왔구나. 나중에도 또 한 방 치면 또 기대로 계속 종속적으로 살아야 되죠. 그 짓을 왜 하고 살아요? 이번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몇 년을 이기고 나면은 몇 년을 참고 이기고 나면은 그 다음 당당하게 과거 문제도 요구할 수 있고 지금 우리나라는 저 한일 협정하고 위안부 합의하고 한일 군사 이런 짓을 저 박정희하고 박근혜하고 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북한에는 한 번도 그런 걸 한 게 없어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가잖아요. 상대방이 용서할 때까지 계속 용서를 빌어야 된다. 상대방이 힘들면은 계속 지원해줘서 잘 살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우리가 죄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일본은 정반대라. 그래서 이번에는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의 문제입니다. 이 자존을 지키지 못하면은 생존이라는 말에 얽매여 가지고 계속 일본에 종속되게 살 수밖에 없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전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감내할 수 있을 만큼 국민의 수준과 품격과 국격이 올라간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는 끝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그게 바로 한반도 평화 사드도 가가고 이게 지금 북의 핵이 없으면 사드는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남북 평화 프로세스로 가면은 일본 패싱시키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완전히 뜰 수 있는 기회인데 지금 당장 어렵다고 그걸 포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각오로 불매운동에 동참해 주시고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우리가 앞장서 그런 일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좀 덥더라도 다시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또 좀 시원한 말씀 좋았습니다. 네. 일본 여행을 안 가겠다고 취소했는 그 증빙 서류나 이런 걸 가져오면은 머리도 공짜로 깎아주고 쌀도 한 포 주고 뭐 밥도 주고 이런 경우들이 말도 안 되는 경우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쿠오카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가는 후쿠오카 그쪽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도 이제 예약률이 한 40% 정도 되는데 다음 달 넘어가 버리면은 제로랍니다. 방이 텅텅 빈대요. 그래서 잠못하다가는 우리 월급도 못 주게 생겼으문이다 라고 얘기한답니다. 그거는 그쪽 사정이고 시작은 저 나라 오야가 아니구나. 오야지. 예, 저 나라 예, 살고 있는 아베란 양반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한 대 맞았습니다. 그죠? 한 대 맞았습니다. 그럼 우리도 예? 안 맞았어요. 아니요. 맞기는 맞았어요. 맞았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살짝 때려도 기분 나쁘면 맞은 겁니다. 네. 어쨌든 간에 한 번 맞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제 낯짝을 침략당했기 때문에 반드시 보복을 해야 된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단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평화 집회를 하면서 항상 법 테두리 안에서 싸워왔습니다. 그 당시 기억나십니까? 경찰들이 한글씩 모여 있었습니다. 잡아가라고 누가 막 얘기를 했죠. 막 소리쳐 외쳤습니다. 그러나 경찰들이 이런 얘기했죠. 뭐가 잡아갈까요? 촛불 두고 앉았는데. 예, 우리는 정당하게 일본을 이번에 제대로
제대로 엿을 먹였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쵸. 그저께 어제죠.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습니다. 미사일 쐈는데 또 난리가 났죠. 뭐 NSC 소집하고 막 했는데 트럼프가 뭐라 했냐면은 저런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저런 작은 미사일쯤이야 얼마든지 쏠 수 있다. 별거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미국 의회에서는 또 난리가 났겠죠. 하지만 트럼프는 저 정도쯤은 충분히 이해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남한 정부를 대놓고 전에는 비판을 했습니다. 너가 한미 연합 훈련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사일 쏘고 뭐 이런 얘기 막 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정제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일부 군부 집단과 일부 집단을 향한 그런 이제 저항 세력들을 향해서 미사일 발사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하나도 건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면서까지 북한이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는 굉장히 좀 이례적이다. 이런 거 보면서 이 카다가 진짜 북미 아니죠. 대한민국과 미국의 군사훈련까지 이제 없어지는 게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또 며칠 전에 또 이런 일도 있었죠. 러시아 군용기가 대한민국의 영공을 침략한 일이 있었습니다. 침략입니까? 하여튼 들어왔죠. 허락도 없이 우리 땅에 들어왔습니다.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투기가, 대한민국 전투기가 1950년 이후에 최초로 380발이라는 총알을 다른 나라의 군용기에게 쏘았습니다. 380발을요. 그런데 그 다음날 러시아에서 사과의 말을 전했죠. 미안하다. 기계 고장이다. 러시아 같은 저런 나라들은 절대 사과 없습니다. 사과 없습니다. 하나 대한민국 정부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러시아 대사가 직접 와서 자, 이거 무슨 말이냐. 대한민국 정부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 여러분들은 위상이 높아진 중견국가가 돼버린 대한민국에 살고 계십니다. 충분히 자부심 느껴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중견국가를 무시하는 일본에게 제대로 본때를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권리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정부를, 대한민국 국민을 2등 시민으로 보는 이런 바람치한 못돼 먹은 일본 정부에게 제대로 된 대한민국의 힘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순서입니다. 자, 일어나십시오. 다음 순서는 같이 오신 배은모 거사님의 발언을 읽겠습니다. 모두 매우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음악 깔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와 연장해서 일본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 우리나라 웬만한 데는 맛집이라 하는 데는 거진 다 훑었습니다. 그리고 입이 좀 못됐습니다. 엔간해서는 만족 안 시킵니다. 그러나 아무거나도 또 잘 먹습니다. 가리는 게 없습니다. 있든 없든 어쨌든 배만 채우면 되는 것도 잘 하는데, 혹시 과거에 일본 여행 다들 좀 다녀오셨습니까?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여행은 아니고 아들 집에. 어쨌든 한두 번씩은 워낙 가까이 있는 나라라서 다녀오셨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한 2박 3일 정도면은 얼추 좀 밥을 먹겠어요. 얼추 먹겠는데, 한 7박 8일, 10일 이렇게 넘어가면은 한 3일째부터는 괴롭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한 3일이 지나고 나면은 간장내에 물려요. 음식이. 모든 음식이 외간장 베이스입니다. 그리고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손가락으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내가 밖에 나가서 보통 식사를 해결하려 하면은 음식의 종류가 몇 가지쯤 되는지 한번 세려봤더니 10손가락이 안 넘어가요. 종류가 몇 개 없어요. 뭐 라멘, 우동, 뭐 돈부리, 또 뭐 있지, 스시, 그리고 돈가스도 뭐 그 일본화돼가 있으니까 돈가스, 뭐 오므라이스, 카레라이스, 뭐 다른 나라 것도 자기화되는 거를 다 합쳐도 10손가락이 넘지를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주식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은 우리는 반찬이라는 게 상당히 다양하게 나오는데 일본은 매실 그 뭐 소금에 절였는 거, 우메보시 그렇지. 그리고 소위 말해서 닭강 절였는 거. 그거 두 가지 말고는 특별히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 우리도 그렇지만 일본도 뭐 산도 있고 들도 있고 바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산에 갔을 때 풀이 있어. 이게 먹을 수 있는 풀인지 없는 풀인지 이게 도전을 하지 않으면은 이걸 음식화하지를 못하거든요. 뭐 갖가지 풀들은 잘할 거 아닙니까? 그 나라에도. 근데 그런 시도가 거의 없었던 것 같다. 그럼 만약에 하나를 찾았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고추장에 박아 먹기도 하고 된장에 박아 먹기도 하고 간장에 박아 먹기도 하고 뭐 고춧가루에 묻혀서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선택이 있지요. 그런데 그게 없어요. 간장 이외에는. 그래서 참 다양성이 부족하구나. 다양성이 부족하구나. 근데 이게 일본이 식당을 갔을 때 느끼는 게 몇십 년 전통 이런 거는 많이 붙어져가 있지.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내가 돈부리를 만든다, 오므라이스를 만든다 하면은 최고의 돈부리를 만들겠다, 최고의 오므라이스를 만들겠다 하는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니폰도 일본 칼 보듯이 어떻게 하면 아주 날카로운 칼날을 만들까? 그러니까 한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들어가는 것은 잘해요. 한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들어가는 것은 잘하는데 하나의 도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려워한다. 그리고 A가 있고 B가 있으면 이거를 융합해서 무엇을 만들까 하는 데에는 굉장히 약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호텔에 들어와서 휴대폰이 이제 배터리가 거진 다 됐으니까 충전하려면 일본은 밤새도록 꽂아놔야지 그 다음날 쓸 수 있습니다. 지금도 110V잖아요. 220V로 못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융성했던 일본의 전자제품들이 왜 갑자기 대부분 내려앉았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방송의 방식이 있어요. 전파의 방식. 그게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글로벌 스탠다드로 거의 이렇게 이 주파수 영역대를 이게 공통으로 씁니다. 그런데 일본은 일본에서 쓰고 있던 거를 못 놓았어요. 그것만 고집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일본이 외톨이가 됐습니다. 110V에서 220V로 못 넘어갔듯이 다른 걸로 못 넘어갔는 거예요. 19세기, 20세기에는 일본이 잘할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토대가 되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21세기 급변하는 사회에서는 변화가 느려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일본을 다니면서 느꼈는 거는 이 일본이
크게 앞으로 발전하지는 못하겠구나. 오히려 좀 여기에서 정체된 삶을 살아갈 공산이 높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국 가면 완전히 반대예요. 이 사람들은 뭐 개인용 그 뭐 오토바이를 변형을 해가지고 이런 방식 저런 방식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넘게 만들어냅니다. 제대로는 못 만들어도 뭐 하여튼 도전하고 이런 정신들은 강해요. 그리고 딱 보면 우리나라는 딱 중간적, 일본과 중국의 중간적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고, 그렇다고 일본을 무시할 수는 없지. 지금 안 그래도 돈을 많이 찍어낸다 하는데 이게 일본이 환율 전쟁을 좀 하겠다고 아베가 경제를 한번 살려보겠다고 하는데, 일본이 근한 30년 정도 잃어버린 일본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근본 재산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3만 불이 넘어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집도 한 채 있고 뭐 주변에 밥대기도 좀 사놔놓고 옆에 그 상가도 하나 사놔놨을 정도의 우리나라 경제는 됩니다. 그러나 일본은 옛날에 엄청 벌었거든. 그래서 빌딩 몇 개를 갖고 있는 셈이에요. 한 30년 정도 적자를 보더라도 사실 빌딩 뭐 몇 개 있는 것 중에 하나 팔면은 어느 정도의 기본 자산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자산 가지고 앞으로 50년 버티기는 힘들다. 조지 소로스가 일본은 50년 가기가 힘들 것이다. 나는 투자를 한국에 한다. 일본은 끝났다. 라고 했는 것이 아마 일본의 그 21세기의 그 변화에 적응을 못하는 그런 국민성을 가지고 아마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본 지금부터는 내리막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일본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일본을 너무 이렇게 따라할 이유도 없다. 일본은 끝났는 나라다. 그렇게 저는 느낍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천의 배은무 거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역시 어릴 때 가정교육의 중요함을 또 새삼 깨닫습니다. 일어서서 다시 한 번 더 인사를 하시고, 예. 정말 훌륭하십니다. 네, 우리 배은무 거사님의 자녀분도 굉장히 예의가 바르다고 들었습니다. 예. 더 얘기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본 패망의 길이 멀지 않았습니다. 옛 어른들께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신 거 들었습니다. 있는 길을 막고 놈은 쫄딱 망한다. 우리 동네도 그런 분 계십니다. 있는 길에다가 담싸가 길막 하나 놓고 그래 죽을 길이라고 뭐 보상받아야 된다고 막 하시더만 그리고 쫄딱 망했습니다. 예, 그럼 계시는데 대한민국 전 대통령이시죠. 박근혜 대통령께서 개성공단 가는 길을 막아봤습니다. 왜 됐습니까? 쫄딱 망했지요. 자, 아베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무역의 길을 막았습니다. 남은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쫄딱 망할 길밖에 없습니다. 네. 옛 성현들께서는 굉장히 현명하셨습니다. 부디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꼭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재밌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잠시 좀 공유를 했으면 싶어서 영국 기자인 마이클 브린이 본 대한민국이라는 글입니다. 이분이 그 대한민국을 말한다는 책을 쓰셨는데 이분이 그 대한민국에서 한 약 30년 정도 사셨답니다. 워싱턴 포스트 기자로서도 생활하셨고 하셨는데 이분이 대한민국 국민의 특징을 한 30가지 정도로 나열했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평균 IQ가 105가 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예,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들 적어도 여러분들 105 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IQ 검사하니까 97 나왔습니다. 예. 아, 잘못 나온 거래요. 예. 그 다음에 일하는 시간이 세계 2위고 평균 노는 시간이 세계 3위인 정말 잠을 안 자는 나라랍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리고 문맹률이 1% 미만. 거의 글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 할머니들도 촌에 가면은 글 많이 합니다. 제가 그 알 게 뭐냐면 제가 재작년에 제가 한때 성주 군수 후보로 출마했다 아닙니까? 명함을 들고 막 뿌리를 댕기는데 할매들이 제 이름을 다 알아요. 보면서. 제 이름 누구 명함 보고 누구 하신 분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눈이 어두워가지고 잘 안 보이는 분이 계셨겠지만. 자, 그리고 노약자 보호석이 있는 세계 5개 나라밖에 없는 노약자 보호석이 있는 나라랍니다. 그리고 세계 2위 경제대국 일본을 발톱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랍니다. 그리고 또 여기가 대한민국 여성분들 기뻐하십시오. 유럽이 통계냈는데 세계 여자 미모 순위 1위가 대한민국이랍니다. 예. 여기에서 보면 그다지 우리 누님들 다 아름다우시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 여자 프로골프 상위 100명 중에 30명이 대한민국 선수랍니다. 오,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 세계 4대 강국을 우습게 하는 배짱 있는 나라. 예.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음을 표기할 수 있는 문자를 가진 나라랍니다. 세종대왕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근에 나란 말씀이라는 영화가 개봉됐죠. 그것도 우리 한번 보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보면은 한글은 24개의 문자로 11,000가지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고 일본은 300개. 그렇게 많은 글자를 가진 중국은 400개에 불과하지 못하답니다. 그리고 한국인은 유태인을 게으름뱅이로 보이게 하는 유일한 민족이다. 예. 그리고 또 요거 좀 재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기가 센 민족이다. 왜? 한국인은 강한 사람에게 꼭 놈자를 붙인다. 네. 자, 첫 번째 미국 놈, 두 번째 외놈, 그 다음에 뗀놈, 그 다음에 러시아 놈 등의 무의식적으로 놈자를 붙여서 깔보는 습관이 있고, 그리고 약소국가의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또 관대하답니다. 자, 왜? 아프리카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베트남 사람 등 이런 나라에게 놈자를 절대 붙이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맞죠? 그죠? 우리는 항상 일본 놈 가죠. 예. 미국 놈들 새끼들 이렇게 하고 그죠? 예. 안 그렇습니까? 배현무 거사님? 맞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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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몇 가지 재밌는 게 있는데, 한국의 독립운동사만 봐도 안답니다. 중국은 3,500만 명이 그 당시에 일본 놈들에게 학살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제대로 정이란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조선은 당시에 한 15,000명 정도가 일본 놈들에게 살해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을 못 참고 미국 윤봉길 의사가 도시락을 던지고, 예, 그 다음에 경찰서를 폭발을 하고 이런 나라를 구국을 하기 위한 그런 거사들을 많이 치르셨죠. 예, 그런 것만 봐도 대한민국은 보통 나라가 아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 1950년 해방 무렵에는 한국은 파키스탄 제철 공장으로 견학을 갔고요. 필리핀으로 유학을 떠났던 나라입니다. 지금은 정반대죠. 예. 외국인의 눈으로 본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예. 결코 우리는 만만한 민족이 아닙니다. 지금 일본으로 가는 항공기들이 일본에서 대한민국으로 오는 항공기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태워가려고 하는 그 항공기들이 지금 노선이 점점 사라지고 있답니다. 일본 옷을 파는 유니클로 아시죠? 유니클로 매장에 가면요,
옷 사는 사람 반틈, 그리고 여기 사람이 얼만큼 와서 옷을 사가는지 그 감시하러 왔는 사람 반틈, 그 정도랍니다. 그리고 제 친구가 술을 판매합니다. 술 도매를 하는데 그 친구 얘기 들어보니 일본산 맥주들이 재고가 쌓여있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야 재고 쌓여가 안 팔린다 이거 니 한 박스 줄까 하길래 전에 그때 했으면 아유 감사합니다 하죠. 받죠. 하지만 안 받았습니다. 석한에 삐르라 안 몰란다. 예. 비록 제가 술을 못 마시지만 제 집사람이 술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술을 안 받았습니다. 일본 물건은 절대 사지 말자. 예. 당분간 사지 맙시다. 일본이 네, 반성을 할 때까지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미안하다 할 때까지 우리 국력을 우리 국민의 힘을 꼭 한번 보여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예. 다음 순서 간만에 박수 한번 받았습니다. 자 다음 순서 우리 김영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네. 예 올라오십시오. 예? 노래 춤추는 김용도 그럼 춤도 추고 노래 부르면 되겠네요. 올라와 있어. 같이 하면 되네. 예, 그럼 오늘 그 춤추는 김명 말고 싱어 김명 씨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안 된다. 1+1 행사하자. 네, 1+1 제가 선택을 하겠습니다. 무도리. 어떤 걸로 있어? 선택 나중에 하시고. 예. 만만하면 우리 뭐 오키도님이고. 예. 제가 오늘 두 곡을 준비했는데 하나는 좀 정말 너무 뻘쭘할 것 같아서 그 홀로 아리랑만 같이 부르도록 합시다. 오늘만 그거 같이 불러줄 사람 없어요? 앉아서 부를게. 앉아서 가사를 다 몰라서. 가사. 네, 저도 앉아서 부를까요 여기서? 자, 선수는 무대 위로. 네, 음악 부탁합니다. 이거 같이 부르려고 성공하는 거니까. 네. 거센 바람 불어오겠지. 조그만 얼굴로 바람 맞으니 독도 약한 밤에 잘 잤느냐.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동해로 흐르고 설악산 맑은 물도 동해가는데 우리 내 마음들은 어디로 가는가. 언제쯤 우리는 하나가 될까.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러 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 멀리 동해 바다. 저 멀리 동해 바다 외로운 섬 오늘도 걷는 따라 불어오는데 조그만 얼굴로 바람 맞으니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라고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네. 참 아쉽지만 오늘은 한 곡만 합시다. 뭐 부르고 싶은 곡 있으세요? 예? 아 저는 괜찮습니다. 아쉬울까? 네. 두 곡 준비했다면서요. 네. 근데 한 곡은 너무 뻘쭘한데. 뻘쭘함을 무릅쓰고 불러볼까요? 전부 그러면 듣기 싫은 분들은 귀 막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네 청계천팔가 부탁합니다. 랩 이런 거 좀 해봐봐. 네. 이 노래 아마 후회하실걸요. 제가 부르면. 괜찮아요. 어떤 거 더 소화할 수 있어요. 평화시장 비둘기 이런 거 좀 해봐요. 없는 인파로 가득 찬 단 냄새 가득한 거리가 어느새 정든 추억의 거리야 어느 빗발소리 이어가꾸는 험상궂은 욕설도 어느 맹인 부부 가수의 노래도 희미한 대결 밑으로 어느새 물든 노래거리여 부연 헤드라이트 불빛에 덮쳐오는 가난의 풍경 술렁이들
비춰오는 가난의 풍경 술렁이던 한낮에 뜨겁던 흔적도 어느새 텅 빈 거리여 칠흑 같은 밤 쓸쓸한 청계천 팔가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비참한 우리 가난한 사랑을 위하여 끈질긴 우리의 삶을 위하여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잘 부르면서 한번 쑥 빼신 우리 김명님께 싱어 김명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백제란 나라 아시죠? 네. 백제란 나라의 왕이 칠지도라는 걸 만들어서 일본에게 선물을 합니다. 아나 너가 한 개 가가거라 하면서 툭 던져줍니다. 그러면요 그 당시에 일본의 왕들 혹은 일본의 좀 잘 나갔던 놈들은 그걸 들고 우와 백제왕이 니네 선물해 줬다 하면서 너가 이런 거 없지 하면서 이건 그 당시에 백제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그리고 뭐라 해야 되죠? 권력과 힘을 보여준 거죠. 글도 모르는 미개인은 제 조상들은 어루만지고 어르고 달래고 해서 많이 키워놨습니다. 이제 와서 배신 때리죠. 배신 몇 번 때렸습니다. 자, 무역 경제 침략을 시작하고 난 처음에 집사람이 저한테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일본 여행도 안 가고 그러면 왜 안 오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비유를 드렸습니다. 야, 내가 장가도 못 가고 빌빌거리는데 네가 아이고 저거 한번 그다음 미개가 내가 한번 키워보자 싶어서 네가 내랑 결혼해줬어. 그래서 네가 나를 그다음 미개가 뭐 인간답게 만들어가 인물 좋게 해가지고 잘 해가지고 네 데리고 사는데 그놈이 지 잘났다고 딴 여자 만나가지고 내 이제 니랑 못 살겠다 하면 니 기분 좋겠나 안 좋겠나 하니까 지기뿌직하더라고요. 예. 은혜도 모르면요 배은 망덕하면요 매로 다스려야 됩니다. 근데 국가와 국가 간에 매로 다스리려면 대포를 쏘고 미사일 쏘고 총을 쏘고 이래야 되죠. 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죠. 무역 전쟁 시작됐습니다. 경제 침략 저거 문제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꼭 한번 대한민국 국민들의 무서움을 우리는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저 광활한 만주 벌판을 내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수백 척의 왜군 함정을 단 12척의 배로 승리를 거둔 경험이 있는 위대한 민족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런 얘기를 했죠. 자꾸 이 지랄 하면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은 탄핵밖에 없다. 얘네들 뭐 잘못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만 탄핵시키면 된다고요? 아닙니다. 대통령 뒤에는 5천만 국민이 있습니다. 감히 누구를 건든단 말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는 끝까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번 보이지 않는 전쟁, 무역 전쟁, 일본의 경제 침략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드 배치 철회 성주 촛불 문화제 637회차는
지금 시작하는 구호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준비! 우리는 아베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베 가고 평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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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지금까지 사드 배치 철회 성주 촛불문화제 637회차를 시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